안녕하세요. 저는 20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승진을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도 했고 인정도 받았죠.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성공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야근이 당연한 일상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하고 회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압박감도 조금씩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눈에는 제가 무모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때는 처음으로 든든한 배경이 사라진 혼자 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저조차도 무모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보고 멋지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이전에 대기업에 다닐 때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카페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대기업 다닐 때 당당하고 잘 나가던 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느라 아무것도 없는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저의 모습에 괜히 부끄러워서 서둘러 인사만 하고 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정말 대단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한참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동안 회사 방향과 달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고 등등 정말 끝없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라면 이전 회사와는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진행해보면 완전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때 그렇게만 끝내기는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은 정말 항상 일반적인 생각에서 한층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라뇨. 이제 회사도 그만뒀는데요. 지금은 보다시피 팀장도 뭐다 아니죠.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전에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실력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분명 금방 자리 잡으실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 있는 사람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한참을 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사람은 하나같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는 칭찬과 함께 자기 생각도 꼼꼼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괜히 아쉬움마저 들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런 마음에 이끌려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변함없는 응원에 잠시나마 움츠러들었던 제 마음에도 확신과 자신감이 채워졌죠. 처음에는 그저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그 사람의 응원을 받으며 조금씩 계약을 성사해 나갔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미안. 내가 요즘은 정말 늦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팅이 길어지는 바람에. 괜찮아.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거짓말.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자기 매번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건 아는데 뭘 온 지 얼마 안 됐어. 한참 기다렸겠네. 나는 정말 괜찮은데 자기가 계속 미안해하니까 그렇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괜히 나랑 약속 시간 신경 쓰느라 미팅도 제대로 못한 건 아니야? 그럼 내가 더 미안한데? 일이 바빠지면서 저는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날보다 지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서둘러 약속 장소에 가면 아무 일 없듯이 반갑게 맞아주는 그 사람을 보면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자 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보다 더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맞아. 자기가 미안해해야 해.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미팅하는 내내 자기랑 약속한 시간만 생각나잖아. 지금 끝나야 늦지 않는데 어서 미팅을 끝내야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초조함에 괜히 미팅도 집중 안 되고. 그러니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 결혼하자. 뭐? 잠깐만. 왜? 혹시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건 내가 먼저 하려고 했지. 우리 결혼하자. 평생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 사람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반지보다 더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기에 더욱더 감동적이었어요. 평생 저만 바라봐주고 저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엄마는 집에서 손수 대접을 하고 싶다며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죠. 아빠도 사람만 좋으면 된다며 반겼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아닙니다.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라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일도 잘 풀리는 거지. 그리고 결혼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정하는 일인데 다른 무엇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 그럼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데려오다니 든든하네.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예비 남편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비 남편을 믿고 좋아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결혼 준비 과정의 서운함과 다툼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집에 인사를 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안 그래도 잘 됐다. 아들 좋아하는 갈비 금방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갈비 맛있지. 오래 걸리나? 배고픈데. 금방 돼 금방. 처음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에 이미 옷도 준비하고 아침부터 머리에 화장까지 신경 써서 갔는데 예비 시모는 크게 반기지도 안 반기지도 않는 어중간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지 저보다는 그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저 처음이라 어색하니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 점수를 따보기 위해서
예비 시모를 따라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에는 가스조차 켜져 있지 않았고 싱크대 옆 바구니에는 각종 채소가 씻지도 않은 채로 놓여 있었죠. 제가 본 주방의 모습은 음식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온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맞다! 살을 씻는 걸 잊었네. 제가 씻을게요. 야채도 씻어야 하는데 내가 손이 그래서. 제가 할게요. 제가 쌀을 씻고 야채를 손질해서 갈비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쌀을 씻고 야채를 손질하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판단할 틈도 없이 처음 인사라고 한 자리에서 요리하고 있었죠. 엄마, 아직 멀었어? 아이고, 나이 드니까 손도 느리네. 어제도 나름 준비한다고 하다가 손을 베어서 아직도 따갑고. 조심 좀 하지. 그러면 나가서 먹을 걸 그랬나? 집에 다 있는데 뭘 나가서 먹어. 금방 되니까 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저는 예비 남편을 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정말 괜찮은지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죠. 예비 시모는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저에게 뭔가 일부러 시키려는 것보다는 손을 다쳐서 걱정하듯이 한탄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제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차린 갈비찜을 먹고 뒷정리까지 나서서 하는데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게 결혼의 현실인가? 다들 이런 것일까? 막막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뒤엉켰죠. 그렇다고 결혼을 깨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생각은 없었죠. 처음에는 그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년에 결혼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빨리? 잘 다니는 회사도 그만뒀다면서. 우리 아들 괜히 더 고생하겠네. 회사만 그만뒀지. 지금 하는 일은 하고 있지. 맞아요. 지금 회사 다닐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하는 일도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게 낫지. 대기업이면 요즘 육아휴직이니 그런 거 잘 나오잖아. 그저 집안 잘 살피고 내조 잘하면 좋지. 엄마,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그래, 요즘 다르다고 하더라. 결혼 준비도 요즘에는 알아서 하니 어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요즘 애들이 알아서 하니 혼수도 간단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자고로 결혼은 혼수를 제대로 해와야 하는 거야. 알겠니? 식사 준비할 때만이 아니라 예비 시모와의 대화에서는 뭔가 조금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을 반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도 전적으로 맡기는 듯 하면서도 혼수만큼은 챙기는 거 보니 완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인사를 다녀오고 나서 참으로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결혼을 그만둘 만큼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예비 남편의 다정함에 또 쉽게 풀리고 말았어요. 오늘 고생했지?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옷도 준비하고 아침부터 신경 써서 갔는데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 인사한다고 어제부터 준비하시다가 하필 손이 베어서. 그래도 자기가 온다고 장도 미리 보고 준비하셨어. 그 마음은 알아줘. 저는 예비 남편이 말했듯이 마음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예비 시모도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단지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고 우리 집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것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결혼 날짜도 정하고 결혼식장도 정했죠. 결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예비 남편과 제가 모두 결정하다 보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연락드리면 저희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예비 시모도 반대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날짜며 결혼식장이며 모두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인사드린 첫날의 찝찝함마저 사라져버렸죠. 괜히 제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라는 미안함마저 들 만큼 결혼 준비에 있어서 예비 시모는 꽤 협조적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비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제 일도 더 잘 풀리게 되었죠.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바쁜 저를 기다려주었고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언을 해주며 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하필 계약을 앞에 두고 문제가 생기네.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업체 쪽에서 안 된다고 하네. 아직도 고민 중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꿔보라고? 어떻게? 제가 일을 하다가 막힐 때면 예비 남편은 마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었어요. 그게 꽤나 도움이 되었죠.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저번에도 그렇고. 이거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 그냥 관심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그쪽 일하고 싶었지. 그때는 빨리 취업해야 해서. 관련인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쪽으로 취업하고 싶었었어.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 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때 유일하게 응원해준 예비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제 도전을 응원해주는 예비 남편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예비 남편의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어요. 예비 남편이 조언을 줄 때 저는 제게 도움이 되는 분야만 귀 기울여 들었는데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남편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신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었어요. 마치 예비 남편이 카페에서 제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며 들어주었듯이 저도 예비 남편의 이야기에 관심 두고 들어주게 된 것이죠. 자기 바쁜데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네. 아니야. 나는 나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여태 몰랐다는 게 오히려 미안해. 그게 뭐가 미안해. 이제는 그냥 관심 있는 분야일 뿐이야. 왜? 자기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이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자기도 회사 말고 자기 일을 시작해봐. 어떻게 그래. 이걸 다 하려면 내가 회사를 차려야 해. 내가 어떻게 회사를 차려? 도와줄게. 자기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내가 자기를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을 도와주었어요. 예비 남편은 회사에 정리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죠. 사실 회사를 차릴 수 있었던 데에는 아빠의 도움이 컸어요. 아빠는 제가 일하면서 예비 남편에게 도움받았던 상황과 지금 예비 남편이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더니 선뜻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어요. 게다가 다행인 건 제 일이 더 잘 풀려서 남편이 당장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자리 잡을 때까지 편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와 친정에 고마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예비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남편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만큼 자리 잡았듯이 남편도 저의 응원과 도움으로 사업이 자리 잡기를 바랐죠. 서로를 위해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지금이 좋았어요. 아직 결혼 전이지만 결혼하고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성장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놨던 터라 저도 예비 남편도 사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시모의 전화가 잦아졌고 예비 시댁으로 오라는 부름도 부쩍 늘어났죠. 그래, 왔니? 네, 어머님. 갑자기 연락해 주셔서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집에 오니?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고 불렀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오래 앉아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일을 하니?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인데 못하러 일하니? 저는 제 일이 있으니까요. 괜한 고생 말고 사모님 소리나 들어라. 그나저나 주변에서도 친구들 자식 결혼시키는 거 보니까 혼수 준비를 잘 해오더라. 요즘에는 가전도 좋은 많니? 냉장고도 살림하는 사람답게 좋은 걸로 해오고 김치 냉장고니 세탁기니 똑 부러지는 걸로 해오더라. 네, 저희도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뒀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살림을 해봤어야 혼수도 잘 고르는데 괜히 결혼하고 이것저것 불편하고 없는 것도 많고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잘 챙겨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제가 미팅이 있어서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수시로 전화해서 저를 불렀어요. 저도 일이 있다 보니 전화 올 때마다 다 갈 수는 없었지만 자주 전화가 오는지라 가끔은 무리해서 시간을 내어 가기도 했죠. 하지만 예비 시댁에 가보면 별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부분 누가 혼수로 무엇을 해왔다더라, 누구는 결혼하는데 뭐를 해왔다더라, 그런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예비 시모가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라고 생각해서 결혼 준비된 것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누가 무엇을 해왔는지 혼수 이야기를 한참 하길래 준비한 혼수도 알려주었죠. 예비 시모가 이야기하는 혼수에 비해 제가 적게 해오는 것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준 터라 넉넉하게 혼수를 준비해 두었기에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신경 쓰라는 이야기만 돌아왔죠. 사실 과할 정도로 해가는 혼수인데 계속 신경 쓰라는 이야기만 돌아오자 더욱 답답했어요. 그저 내가 해오는 혼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잘 챙겨서 결혼 준비를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뚜렷한 말 없이 수시로 전화해서 저를 부르는 예비 시모 때문에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었어요. 미팅 중이라 부재중 전화로 넘기면 몇 번이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미팅 들어가기 전이라 전화를 급히 받아 미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예비 시모는 좀처럼 끊을 생각은 없고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들어보면 정말 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몇 번은 들은 듯한 누가 무슨 혼수를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급하게 예비 시모의 말을 자르고 미팅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랬더니 미팅하는 동안 어찌나 전화하는지 미팅하면서도 온통 예비 시모 전화에 신경이 쏠려 있었죠. 미팅을 끝내고 다시 전화했더니 예비 시모는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일로 단단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죠. 예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해주고 괜찮다며 함께 예비 시댁으로 가주었어요. 둘이 같이 왔니? 엄마, 낮에 전화했었다면서요? 무슨 전화를 해? 바쁘다고 전화도 못했어. 네, 어머님. 제가 낮에도 미팅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내가 뭐 그런 걸로 속 좁게 그러는 줄 아니? 요즘 다 맞벌이 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전화를... 저는 예비 시모가 낮에 서둘러 제가 전화를 끊어버린 탓에 화가 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화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미팅하는 동안 왜 그렇게 부재중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선뜻 물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예비 시모는 불이 났게 전화하던 때와 달리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저와 예비 남편을 맞이했어요.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하지. 창도 보고 저녁 준비라도 해놓는 건데. 나가서 먹어요. 뭘 나가서 먹어. 있는 걸로 금방 차리면 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가서 먹어요. 얘는 뭘 나가서 먹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집밥 먹여야 하는 거야. 알겠니? 예비 시모가 저녁 준비하려고 하자 저는 처음에 인사 왔던 기억이 떠올라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다며 외식을 권했죠. 하지만 예비 시모는 집에서 먹으면 된다며 사양했죠. 그러며 저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집밥 먹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에게 집밥을 먹여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밥을 차려야 한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괜히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라는 생각하며 나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일하고 와서 배고플 테니 어서 서두르자. 쌀부터 씻고 여기 재료 손질도 해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예비 시모는 저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는 어수선하게 움직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쌀을 씻고 재료 손질을 하는 동안 예비 시모는 간간히 나타나 탐탁치 않은 듯 이야기했죠. 그건 꼼꼼히 씻어야 한다. 칼질이 영... 한마디씩 거들고 간 시모는 요리가 완성될 때쯤 나타나 간을 보고 마치 자신이 힘들게 요리한 듯 식탁에 내놓았죠. 주방에서 요리하고 나왔는데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낄 틈이 없어 보였죠. 요리하는 동안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점점 커지면서 덩그러니 서서 거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예비 남편이 보였어요. 자기도 어서 와서 먹어. 그러지 말고 이것도 먹어봐. 우리 아들 이거 좋아하잖아. 역시 엄마 반찬은 맛있어.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어서 먹어. 예비 남편은 제가 한 음식을 먹으며 엄마 반찬은 맛있다며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울컥했어요. 나도 일하고 온 건 마찬가지인데 외식을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고생해서 저녁 준비를 했더니 화목하게 저녁을 먹는 건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였죠. 지금까지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내가 예비 시모 말과 행동을 예민하게 생각했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단순히 예민하다고 여긴 게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속상함이 앞선 저는 예비 시댁에서 나온 후 생각이 많아졌어요.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것일까? 시댁은 시댁이라는 말이 이런 것 때문일까? 시댁이 그렇다는 건 남들도 다 이런 시집살이를 감당하면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건데 나도 어느 정도의 시집살이는 감당해야 하나? 서글픔과 막막함에 평소와 달리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죠. 우리 결혼도 얼마 안 남았네. 우리가 결혼하다니 실감이 안 나. 그러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뭘 그런 고민을 해? 자기 혹시 결혼 전에 걱정이 많아진다는데 뭐 그런 건가? 저는 결혼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 예비 남편은 결혼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것 같았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예비 남편과 저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만 보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댁에 가서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예비 남편도 봐놓고는 결혼을 앞두고 단순히 걱정이 많아지는 걸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에만 가면 나는 뭔가 대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 엄마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예비 남편은 제 말에 조금이라도 짐작하지 못하는 듯 예비 시모를 감쌌죠. 예비 시댁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보다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비 남편만큼은 저를 이해하고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예비 남편에 대한 실망감마저 커지면서 결혼을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또다시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뻔히 남들처럼 낮에는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비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예비 시모와 이야기하려고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죠. 어머님, 제가 회사는 가지 않지만 남들 회사 다니는 시간에 똑같이 일해요. 미팅하러 가야 할 때가 많아서 어머님께서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저녁에 퇴근하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 요즘 다 맞벌이 하려고 하니 일은 해야지.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마음 먹고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비 시모는 의외로 순순히 이해해 주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왜 그렇게 속을 끓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히 결혼 앞두고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걱정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풀리는데 예비 시모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무리 맞벌이여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장님이니 이제 너도 사모님 소리를 들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 좋아하는 일 하면 좋지. 그런데 사모님 소리 아무나 듣는 거 아니다.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거야. 네, 안 그래도 남편이 사업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에요. 그건 당연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듣는데 결혼할 때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신경이라니요? 아우, 답답해라. 혼수 말이야, 혼수. 혼수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충분하게 해놨어요. 아니지. 저번에는 우리 아들이 사장님이 되기 전이고 이제는 사장님이 되는데 이전과 같아서 되겠어? 너도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게 되는데 혼수를 2배로 해와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예비 시모의 혼수 얘기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전화하고 누구는 혼수 뭐를 해온다며 이야기하던 때가 머릿속에 지나갔죠. 다시 생각해보니 전화가 오기 시작한 때가 예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회사를 정리하던 그때부터였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결혼 준비는 요즘 애들이 알아서 한다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혼수를 더 바라는 마음에서 제게 전화해 그렇게 혼사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혼수는
친정 부모님이 신경 써주셔서 남들보다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전부터 가구까지 제일 좋은 것들로 빠짐없이 준비했는데 혼수를 2배로 하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가전이며 가구며 모두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넉넉하면 좋다고 해서 2대나 준비하고 김치 냉장고까지 따로 준비했는데 2배로 하라고 하시면 냉장고만 4대를 준비하라는 건가요? 그걸 집에 어떻게 다 놔요? 아우, 답답하.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혼수를 다 어디에 놔요? 너희지만 집이니? 너만 제일 좋은 가전에 가구를 쓸 거니? 네가 누구 덕분에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예비 시모에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혼수 얘기를 하고 넉넉히 준비된 혼수를 두고도 2배로 해오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니. 신혼집이 아니라 예비 시댁의 살림살이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그게 예비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가 막혔죠. 막말로 제가 예비 남편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제 덕분에 예비 남편이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것인데 말이에요. 예비 시모는 친정아빠 도움으로 예비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어요. 평소에도 예비 시모는 아들을 챙기는 모습을 봤으니 자신의 아들이 잘나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듯 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려고 했어요.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저는 제 나름대로 잘 풀어보려고 했죠. 어머님,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 뭐든 조금만 배우면 척척 해내는 애라 사업도 금방 성공할 거다. 너는 괜히 일하며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내조 잘하고 사모님 소리 들을 준비로 혼수나 잘 챙겨와라. 남편은 당장 회사도 그만뒀고 사업 준비한다고 벌이도 없는데 저라도 벌어야죠. 그리고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제가 남편 덕보며 사모님 소리 들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혼수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배는 힘들고 어머님 가전 중에 오래된 것 몇 개는 바꿔드릴게요. 저는 나름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 덕을 보며 지낼 생각이 없다는 의사도 전달했고 예비 시모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시니 좋은 마음으로 가전 몇 가지 정도는 바꿔드릴 마음이 있었죠. 또 그동안 몇 번 주방에 들락거리면서 가전제품이 오래된 것을 보고 마음이 쓰이기도 했던 터라 그 정도는 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 해드리면 예비 시모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거로 생각했어요. 사실 모든 관계에서 그렇듯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해 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무엇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중대 사이니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 주면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예비 시모의 생각은 저와 달랐나 봐요. 당연히 그 정도 내조도 없이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했니? 누구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듣는데? 잘 생각해보고. 말이 혼수 2배이지 알아서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니? 이래서 어른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애들한테 맡겨놓고 있으니 사장 사위를 보면서 어쩜 이리 가만히 있는 건지. 예비 시모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했던 것으로는 내키지 않은 듯 했어요. 오히려 말이 혼수 2배이지 사장이 될 아들의 결혼을 핑계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제가 예비 시댁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저희 부모님 탓이라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나 있었던 것 같았죠. 첫날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던 모든 날이 제 마음속에서는 화가 났지만 애써 참고 참았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비 시모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 무시당하자 저도 참았던 화가 치솟았어요. 어머님, 계속 사모님 소리 하시는데요. 제가 남편 덕에 사모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 덕에 사장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 사업 시작하라고 한 것도 저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준 사람은 저희 친정 아빠예요. 뭐? 사돈께서? 아니, 그랬어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 도움을 주셨겠지. 그래, 투자지 투자.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 투자하신 것 아니겠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사위를 보셨으면 알아서 혼수며 예단이며 미리 챙겨주셨어야지. 참. 더 이상 예비시모의 말에 끌려다닐 수 없어서 담담하게 예비시모가 모르고 있던 상황을 털어놓았죠. 저와 제 친정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혼수 얘기는 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나 봐요. 예비시모는 그저 자기 아들이 잘났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 남편 회사 아니고 친정아빠 회사예요. 남편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친정아빠 회사예요. 제가 남편 덕을 보며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저와 친정 덕을 보며 사장 소리라도 듣는 거라고요. 뭐? 아니, 지원을 해주시는 거면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게 뭐니? 능력 있는 사위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 건 결혼 전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아무리 제대로 된 상황을 이야기해도 예비시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친정아빠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죠. 도대체 얼마나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게 느껴졌죠. 네, 그래도 이참에 친정아빠에게 남편 지원해주는 것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아니, 이제 남편도 아니죠. 사장님도 아니고 회사도 그만둔 사람을 뭘 보고 결혼하겠어요? 결혼도 엎어졌으니 이제 혼수도 필요 없겠죠? 저는 더 이상 예비시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 할 말만 남기고 나왔어요. 대화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만 대단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가 말실수했다면서? 말실수 맞아? 자기 사장님 된다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혼수를 2배로 해오라던데? 엄마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럼 자기가 우리 아빠 도움 없이 사업 시작했으면 나는 혼수를 2배로 해가야 했던 거야? 그건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낸다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신경을 써주는 거면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저것 받아낼 생각을 해? 뭘 또 엄마가 이것저것 받았다고 그래. 말만 그렇게 하신 거지 마음은 안 그래.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제가 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처음에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속상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참을 수는 없었을까. 잠깐이 후회되기도 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저를 달래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말마다 예비 시모의 편만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았으며 어떤 말까지 들었는지 관심 갖지 않았죠. 맨날 마음은 안 그렇다고 하지? 아니야. 어머님 자기 사업한다고 하자마자 나한테 전화와서 맨날 누구네는 혼수로 뭘 해왔고 누구네는 시댁에 뭘 해줬고 그런 이야기만 하셨어. 그건 엄마 주변에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들은 거 이야기하시는 거지.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사모님 소리 들을 거니까 혼수를 2배로 해오래. 그건 그냥 혼수 신경 써서 해왔으면 해서 하시는 거지 별 뜻 없어. 아니라고. 말이 2배지. 사모님 소리 들을 거 생각하고 챙겨오라고 했다고. 예비 시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비 남편과도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저는 제가 느낀 것, 제가 겪었던 것,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저 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조금도 제가 겪었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죠.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그동안 이해하고 맞춰주려 했던 것일까 허탈함마저 들었죠. 평생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했지만 더 이상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나온 모든 날이 허탈하게 느껴졌어요. 예비 시댁에서 예비 시모에게 남편 사업 자금도 회수하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진심도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니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면 이 결혼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자 괜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몹시 화가 났죠.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줬건만 어디서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혼수를 요구해? 그러게 애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사돈이랑 이야기해야 했어. 괜히 우리 딸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었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만 놔두면 안 되지. 사업자금 지원하기 전이니 이만 없었던 일로 하고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해라. 그래, 이 결혼은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엄마 아빠에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자 파혼 진액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 맡기고 모처럼 집에서 푹 쉬었어요. 혼자 신경 쓰느라 잠도 편히 못 잤는데 부모님께 털어놓고 나니 마음도 편해져서 늦잠까지 잤죠. 늦은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두 예비 남편의 전화였죠. 무시하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파혼이라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갑자기라니 나한테는 갑자기 아니야.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 힘들다고. 그건 알지.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파혼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장인어른은 사업자금까지 없던 일로 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난감해할 때는 이해하라고만 하더니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네? 어머니께 말씀드렸듯이 자기 회사 정리도 하고 이 결혼은 그만둬. 제가 그동안 힘들어할 때는 느긋하게 이해하라고만 하던 예비 남편은 상황이 바뀌니까 다급했는지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죠. 하지만 끝까지 예비 시모가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제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했죠. 정말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하며 예약해두었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도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예비 남편은 그제야 파혼에 대한 실감이 나는지 잘못했다며 이야기 좀 하자고 문자를 남겼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번호를 차단했죠.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 갈 때쯤 예비 시모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자 집 앞에 예비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렴. 우리 아들이 너랑 그렇게 되고 많이 힘들어한다. 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렴. 사돈께 이야기해서 사업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와도 된다. 그저 너희끼리만 잘 살면 되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주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끝난 사이 돌아가세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우리 딸 괴롭히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제가 뿌리치는데도 울면서 붙잡아서 여간 난감했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나타났어요. 아빠가 단호하게 예비 시모를 뿌리쳤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빠는 제 퇴근길을 함께 해주었어요.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 저는 무사히 파혼을 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전화를 모두 차단해 놨던 터라 더 이상의 연락이 왔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예비 시모 모습을 보니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도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제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인사 갔던 날부터 파혼을 결정했던 그날까지 마음고생한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뿐이에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정말 제가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지내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 앞에서도 마음껏 속상해할 수 없고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파혼을 해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한 마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신중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